오송참사 시민조사위원회가 제방 무단 철거를 참사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건물 기둥을 뽑은 격이라며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오송참사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에 대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청주 도심 대단히 주거단지에 하이패스 나들목이 들어섰습니다. 청주 나들목과 서청주 나들목 주변 교통정체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삼종자의 생산 속도를 4배 높이는 기술이 국내에서 개발돼 특허 출원됐습니다. 우수 인삼 신품종 보급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선 시민조사위원회가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총체적인 부실이 빚은 참사라며 특히 핵심 원인으로 임시제방 무단 철거를 지목했는데요. 현재 재판 중인 현장 소장과 감리단장을 포함해 관련 기관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하기 전 미우천교 임시제방 공사 현장. 강물이 차오르자 철거했던 제방을 급하게 다시 쌓아보지만 결국 높아진 수위를 감당하지 못하고 터져버립니다. 당시 임시제방의 높이는 29.7m, 기존 제방에 약 3m 못 미쳤고 당시 홍수 최고 수위보다도 13cm 낮았습니다. 오송 참사 진상 규명에 나선 시민조사위원회도 임시제방을 핵심 원인으로 봤습니다. 제방에 붕괴가 없었다면 이번 사고는 없었습니다. 시민조사위는 제방을 철거한 경위를 가리는 게 사고 책임 규명의 핵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제방 철거가 마치 건물 기둥을 뽑은 격이라는 겁니다. 기둥을 건들면 건물이 무너지겠죠. 근데 리모델링을 한다고 임시 기둥을 만들어놨다라는 말이 됩니까? 제방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앞서 진행된 오송 참사 관련 재판에서도 임시 제방 철거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임시 제방이 허가 없이 임의로 철거됐다고 보고 있지만 해당 현장 소장은 문제가 없다며 다투고 있습니다. 잘못한 거 하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어떻게 고개를 그렇게 들 수 있는지. 시민조사위는 하천관리와 공사를 허가하는 기관인 금강위협환경청과 행복청, 충청북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 차원의 조사도 촉구했습니다. 이런 형태의 사고가 나면은 당연히 국가에는 건설기술연구원이라는 전문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기관을 가동하지 않고 정부가 도리어 지금 본질을 가리고 있다. 시민조사위는 특히 충청북도와 청주시에 대해서는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가 부실했고 범람 위험 신고에도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며 책임자들에 대한 재수사를 검찰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전문가들은 100쪽에 이르는 방대한 보고서에서 오송 참사는 불가항력 재난이 아니라 충분히 막을 기회가 많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영한 충북지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이범석 청주시장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검토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지난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일어난 뒤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이른바 불가항력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갑자기 많은 비가 내려 제방이 무너지면서 순식간에 지하차도가 물에 잠겼는데 어떻게 막을 수 있었겠냐는 겁니다. 천재지변에다가 또 제방이 붕괴되는 상황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 도 공무원들이 밤잠을 설쳐가면서 재난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진상조사위원회는 불가항력이 아니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100페이지에 이르는 보고서 곳곳에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고 기록됐습니다. 불가항력이 아니라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기회들이 여러 번 있었고 그 쌓였던 문제들이 있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각각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했지만 서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일 새벽 4시 10분 미우천교에 홍수경보가 내려졌고 2시간 뒤인 6시 34분에는 계획 홍수위에 도달했지만 청주시는 충청북도에 이 같은 사실을 전달하지도 않았습니다. 사고 장소인 궁평이 지하차도 통제 요건의 수위가 도달했지만
당일 아침 충청북도 재대본 회의에서는 관련 논의가 없었고 도로 통제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없었습니다. 119와 112로 이어진 주민과 관계자들의 신고 역시 재해대책본부로 전달되지 않았고 제방 붕괴 이후 지하차도 침수까지 30분이 넘는 골든타임은 그대로 방치됐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위험 신호들을 모두 다 무시했습니다. 위험 정보들을 모두 다 차단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 위험 정보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의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김영환 지사를 비롯해 환경부 장관과 행복청장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이범석 청주시장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검토 결과도 나왔습니다. 어떤 담당 주무관이나 그 위의 상급자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하게 해야 되는 통제하고 관리해야 되는 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각 기관들이 정확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민간 차원의 조사에는 한계도 뚜렷합니다. 조사위는 보고서를 검찰에 제출하고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줄 것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이 4선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종배 의원은 3선의 힘으로 이뤄낸 충주의 발전을 4선으로 완성하겠다면서 22대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또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국민의힘 김성회 예비후보는 자신이 윤석열 정부 탄생에 기여한 힘 있는 후보라고 강조하며 동남 4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충북도 의원이 받는 의정활동비가 연 600만 원 정도 오를 전망입니다. 충청북도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현재 월 150만 원인 의정활동비를 상한인 200만 원까지 올리기로 하고 다음 달 공청회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도내 11개 시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도 대부분 상한액 인상을 결정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되며 도내 모든 지방의회는 지난해 월정수당을 평균 11% 인상한 뒤 해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추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청주 도심 대단위 주거단지에서 바로 고속도로를 드나들 수 있는 나들목이 생겼습니다. 바로 강서 하이패스 IC인데요. 기존 고속도로 나들목 주변의 만성 정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청주 강서동에서 중부고속도로로 연결되는 하이패스 나들목이 개통했습니다. 고속도로 아래 통과 박스를 만들어 상하행선 모두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청주시와 도로공사가 553억 원을 들여 착공 4년 만에 완성했습니다. 오후 3시 공식 개통 소식을 듣고 진입로 앞에 미리 대기하는 차량들이 있을 정도로 기대가 큽니다. 보면 서청주 IC에서 가경동까지 많게는 한 20분, 15분 이상 걸려요. 그런데 서울에서 중부를 타고 내려오다 보면은 강서 하이패스 톨게이트를 들어오면은 금방 집에 들어오니까. 출퇴근 시간 만성 정체에 시달렸던 서청주 IC는 물론 다른 IC 주변에 교통 체증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시 타당성 용역에 따르면 향후 4년 내 서청주 IC는 하루 14.9%, 남청주 IC는 8.9%, 청주 IC는 1.35% 교통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휴게소 내부가 아닌 도심 대단위 주거단지 앞에 고속도로 본선을 뚫어 직접 연결한 것도 이 같은 감소 효과 때문입니다. 휴게소에서 빠지는 IC보다는 공사는 약간 좀 증액이 되지만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설계를 했고 공사를 진행해서 오늘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우회도로 건설까지 합해지면 청주 서남부권의 교통 편익이 커지는 상승 효과가 예상됩니다. 청주 강서 하이패스 IC 개통과 함께 오는 3월 청주 제3순환로가 완전 개통하게 되면 우리 청주 전 지역이 25분 생활권 시대로 진입하게 됩니다. 도심에 들어선 고속도로 하이패스 IC는 당장 이번 설 연휴부터 귀경, 귀성길 교통량 분산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청주시가 KTX 오송역 개명을 위해 개최한 두 차례 주민 설명회가 마무리됐지만 찬반 양측의 입장차는 좁히지 못했습니다. 청주시는 설명회에서 오송역을 청주 오송역으로 개명하면 수억 원의 비용으로 청주의 미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개명 반대 주민들은 오송역 개명이 세종의 별도의 역이 필요하다는 논리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의 설명회 내용은 국가철도공단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대표적인 건강식품으로 인기 있는 인삼은 4년에서 6년은 재배해야 합니다. 더구나 종자를 생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다른 작물보다 더 길다 보니 이상 고온 등 기후 변화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환경 변화에도 우수한 신품종 인삼 종자의 생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염이 내리쬐던 인삼밭입니다. 그늘막이 있지만 소용없습니다. 땅 위로 올라온 잎과 줄기가 타들어갑니다. 땅속 인삼도 성할 리 없습니다. 재배 기간이 긴 인삼은 더위와 추위 등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갈수록 날씨는 점점 뜨거워지고 여러 가지 그 조건에 맞지 않아서 애를 먹고 있는데 그거를 타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신품종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삼은 재배 기간뿐 아니라 종자 생산에도 시간이 걸립니다. 인삼의 씨를 심은 지 1년 정도 지난 어린 삶, 이른바 묘삼입니다. 묘삼을 심고 3년 정도가 지나면 다시 씨앗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4년이 걸려 얻을 수 있는 인삼의 씨앗은 40개 남짓. 농촌진흥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 배양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인삼 씨앗에 일부러 상처를 내고 최적의 배지와 배양액을 조성해주면 체세포 배양으로 묘삼처럼 자라게 됩니다. 씨앗 하나에서 1년 만에 40개의 묘삼을 얻게 되는 셈입니다. 즉 종전에는 하나의 종자를 심으면 4년 뒤 40개의 씨앗을 얻었지만 조직 배양 기술을 통해 하나의 씨앗에서 40개의 모종을 만들어 5년 뒤에 1,600개의 씨앗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직 배양 모종을 직접 밭에 심은 결과 생존율도 7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기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개발된 조직 배양 기술을 집약하여서 전체적으로 인삼 조직 배양을 하는데 가장 적합한 배지를 선발하고 그런 또 과정 자체를 단순화시켜서 실제적으로 상업화하는 수준으로 생존율을 끌어올렸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종자 생산 속도를 4배가량 높이는 기술을 특허 출원하고 농업기술진흥원에 이전했습니다. 또 염류에 강하고 뿌리 모양이 우수한 천량과 전문의 병에 강하고 수량이 많은 고원 등 자체 개발한 인삼 품종을 농가에 발빠르게 보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고물가의 소비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충북의 대형 소매점 판매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충청지역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지난달 충북의 대형 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99.7로 1년 전보다 3.2% 감소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신발과 가방, 가전제품 등이 덜 팔리고 화장품과 음식료품 판매는 늘었습니다. 12월 판매액 지수가 100 아래로 내려간 것은 2010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입니다. 군 비행장 소음 피해를 겪은 천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상금 신청 절차가 진행됩니다. 대상 지역은 국방부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청주 비행장 영향권 7개 읍면동과 성무 비행장 주변 남일면, 장암동 일부 지역으로 소음 정도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6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지역 주민은 다음 달 29일까지 사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청주 지역에서는 지난해 18,500여 명이 44억 4천만 원의 피해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 경영 악화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올해도 보증료 감면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내일부터 올해 말까지 접수된 모든 신규 보증건으로 최초 1년 동안 2%인 보증료율을 0.5%로 감면해줄 계획입니다.
다만 신용보증 기한 연장과 폐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브릿지 보증 등은 상품에서 제외했습니다. 앞서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지난해에도 11,000여 개 업체에 16억 원 상당의 보증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보훈군이 생활인구 유치를 위해 사이버 군민제도 정입흠 보훈군민을 도입합니다. 대상은 보훈에 연고가 있거나 관심 있는 사람으로 스마트폰으로 정입흠 보훈군민증을 발급받으면 축제나 관광명소 정보 제공과 함께 지역 주민과 동일한 관광지 할인 혜택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생활인구는 통근이나 통학, 관광 등의 목적으로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사람으로 생활인구 통계를 실시한 89곳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